안녕 알로하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관리하는 남자 시리즈 9번째, 여드름 잘 짜고 잘 가라앉히기. 관리하는 남자 시리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관리들에 대해서 기초 이론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모든 내용은 저의 책 맨즈 그루밍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트러블이 덜 나는 3가지 방법과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잘 케어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짜야 될 만큼 굉장히 커진 아이들이 있죠. 그럴 때 짜지 않고 가라앉히거나 혹은 잘 짜고 잘 회복시키는 방법, 그리고 추천 제품 몇 가지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역시나 광고는 없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전체에 화농성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이론만 습득하시고 당분간 피부과에 가셔서 약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압출 전 가라앉히기.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짜지 않고 가라앉히는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게 여드름 스팟 그리고 트러블 패치입니다. 근데 아마 이 2가지 모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선 여드름 스팟 먼저 이야기를 하면 국내 제품보다 해외 제품이 훨씬 강력하고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면 화장품 법이 그래요. 우리나라 화장품법이 굉장히 뭔가 안전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특정 성분의 배합 한도 제한이 굉장히 기준치가 낮습니다. 보통 여드름 스팟에 많이 쓰이는 성분이 살리실산, 과산화벤조일, 유황 이런 성분들인데, 살리실산은 해외에서 한 2%에서 3%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0.5%까지밖에 못 쓰게 돼 있어요. 과산화벤조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는 화장품에 한 10%까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국에서 사는 연고마저 5% 미만입니다. 물론 해외 화장품들이 배합 한도가 높고 효과가 강력한 만큼 좀 더 자극이 되고 부작용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해외, 국내 합쳐서 여드름 스팟 제품 3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에센허브 티트리 오일, 데라크루즈 유황 연고, 뉴트로지날 레피드 클리어. 에센허브 제품만 국내 제품이고 나머지 2제품은 아이허브에서 구매하는 해외 배송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3가지 제품을 나눠서 추천하는 이유는 제품들의 주 성분이 다 다릅니다. 에센허브는 티트리, 데라크루즈는 유황, 뉴트로지나는 과산화벤조일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트러블에 잘 반응하는 성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 여드름과 잘 맞는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 3가지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드름 스팟 제품이잖아요. 즉 국소 부위용입니다. 이 제품들을 피부 전체에 너무 넓게 펴바르게 되면 여드름이 나지 않은 정상적인 피부에도 발리게 되잖아요. 정상적인 피부에 이 제품들이 닿으면 자극이 되고 피부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꼭 면봉을 사용해서 트러블이 올라온 부위에만 점 찍듯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 3가지 제품들 중에 그래도 구하기가 좀 더 쉬운 에센허브 티트리 오일을 많이 시도를 해보실 텐데, 얘를 트러블이 난 부위에만 콕콕콕 점 찍듯이 올려주고 수분감이 있는 마스크팩을 붙이잖아요. 그럼 티트리 오일이 넓게 퍼지면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티트리 오일 화상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티트리 오일을 소량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상을 입은 경우를 진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티트리 오일 위에다가 마스크팩 하지 마시고요. 유황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나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한 10분, 15분 있다가 씻어내는 겁니다. 물론 해외 유튜버 분들 중에는 정말 소량을 아주 얇게 바르고 잤을 때 효과가 더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케바케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과산화벤조일 성분 역시 낮에 쓰면 안 되고 밤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트러블 패치죠.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트러블 패치는 초기 여드름 진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이드로콜로이드라고 해서 우리 점 빼고 붙이는 듀오덤 있죠. 걔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즉 여드름을 짜고 나서 진물을 흡수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거지, 트러블을 가라앉혀주는 트러블 케어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트러블 짜고 나서 케어용으로 나온 패치들인데 이게 여드름 패치라고 제품명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붙이면 여드름 가라앉나 보다 하고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사겠다는데 내가 나서서 트러블에 효과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는 않죠.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미세 침이 달려있거나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어서 붙이면 막힌 모공을 뚫어주고 안에 있는 피지가 잘 배출되는 길을 만들어줘서 트러블을 가라앉혀준다,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상품 설명이나 상자에
트러블 완화라고 써있지 않고 뭐 트러블을 케어한다, 진정한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여드름 짜고 나서 붙이는 용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피부 타입에 따라서 트러블 패치 붙였더니 여드름이 좀 더 빨리 농익어서 짜기 쉬운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사바사 케바케입니다. 어찌됐건 트러블 패치를 지금 구매해서 사용 중이시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제품이 압출 전에 가라앉히는 용도의 패치인지 아니면 압출 후에 진정과 회복을 도와주는 패치인지 잘 알아보고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드름 짜기. 여드름 스팟 제품으로도 가라앉질 않아서 결국 짜야 할 때가 온 거죠. 면봉 혹은 여드름 압출기, 이 둘 중에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내 손에 잘 익은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도구를 선택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소독입니다. 여드름 압출 전에 멸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여드름을 짜면서 생긴 아주 작은 상처를 통해서 2차 감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는 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수건에 손이 닿는 순간 혹은 면봉이나 여드름 압출기를 만지는 그 순간에 이미 새로운 세균이 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짜기 전에 알코올 스왑으로 내가 사용할 도구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트러블이 난 부위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꼭꼭꼭꼭 필요한 게 멸균 란셋입니다. 얘는 소독이 된 바늘이거든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얘의 원래 목적은 우리 체했을 때 손 따잖아요. 그 손 따는 볼펜 끝에 달려있는 핀, 그 핀의 교체용, 리필용으로 나온 건데 얘가 트러블 짤 때 진짜 좋습니다. 안에 피지가 완전 가득 차서 이렇게 골맞는데 모공이 꽉 막혀서 피지가 빠져나올 길이 없다, 구멍이 없다. 그럴 때 이 멸균 란셋으로 살짝만 콕 찍어주면 통증은 없고요. 피지가 잘 빠져나올 길을 만들어주면서 여드름이 진짜 쉽게 잘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과 가서 여드름 압출 받을 때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이런 바늘로 하나씩 찔러가면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압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걸 너무 깊이 찌르게 되면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끝에만 아주 살짝 찔렀다가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알코올 스왑이랑 멸균 란셋 전부 다 뭐 100개에 1000원대, 2000원대 저렴하거든요. 제발 한 번 쓰고 버리세요. 특히 멸균 란셋 같은 경우에 여드름 하나 짤 때 한 번 찔렀으니까 버리기 아까운데? 이거 뚜껑 닫아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써야지? 이미 여드름을 한 번 찌른 그 순간 멸균 상태가 아닙니다. 걔를 또 쓰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드름을 짜주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속에 완전히 깊숙이 자리 잡아서 이거 짜도 짜지지 않겠다 싶은 아이들이 있죠. 걔들은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약국에 가셔서 단단해지고 통증이 있는 화농증에 배농을 도와주는 약을 먹으면 되는데 화농증, 배농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려우시면 약사분께 피부가 속에서 골맞는데 만지면 아프고 좀 딱딱해요 하면 알아서 약을 주실 거예요. 이 약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 당장 내일 뭐 중요한 미팅이 있다, 면접이 있다, 효과가 좀 더 빠른 걸 원하시면 피부과에 가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염증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요. 효과도 진짜 몇 시간 만에 바로 나타나요. 다만 부작용으로 염증 주사를 잘 못 놓는 곳에 가면 피부 꺼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꺼진 피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차게 되는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잘 놓는 곳에 가서 받는 걸 추천해드려요. 세 번째, 상처 회복과 흉터 제거. 여드름 크기에 따라서 압출 후에 구멍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피도 계속해서 나는 경우도 있죠. 이때 아까 말했던 트러블 패치를 붙이는 겁니다. 상처가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햇빛을 받으면 자국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자외선도 1차적으로 패치가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곳에 마데카솔을 바르거나 마데카솔 연고의 주성분이죠.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의 보조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1차적으로 아물고 나면 2차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붉은 자국이 생기거나 살이 움푹 파이거나. 단순히 붉기만 한 자국은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때 비타민 K가 들어간 제품을 쓰면 좀 더 빨리 호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가장 고민인 건 사실 푹 패인 흉터죠. 이렇게 파인 흉터는 수십만원짜리 비싼 재생크림을 발라도 살이 차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셔서 프락셔널 종류의 레이저나 도트필, 서브시전 이런 흉터 제거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얘들도 한 번 받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최소 5회 이상 받아야 효과가 있어요. 레이저가 너무 자극적이라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한의원 가시면 새살침이라고 해서 흉터 치료용 침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한번 받아보긴 했지만 서브시전과 좀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도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 완벽하진 않고요. 얘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회 이상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짜기 전에 가라앉히는 법, 잘 짜는 법, 짜고 나서 회복시키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아우라엠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